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글쓰기를 어려워하시는지 아니면 비교적 잘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내용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기회, 나아가서는 실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글쓰기 가운데 일기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기는 이미 다 써보신 적이 있을 테고 또 나는 지금 성인이지만 계속 쓰고 있다 라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일기를 쓰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날이 그날이어서 딱히 쓸 내용이 없다 라는 이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아무튼 오늘은 일기 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기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날마다 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형식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본인의 이야기를 쓰는 글이기 때문에 고백적인 특성이 있다. 또한 전제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자, 종류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데 가장 먼저 그림 일기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유아기 때 그림 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줄 글로만 된 일기들을 쓰게 되는데 그때에도 감정일기도 가능하고 사진일기, 신문일기, 감사일기 등등 다양한 형식, 내용을 바탕으로 쓸 수도 있는 게 일기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기 쓰기의 효과는 과연 무엇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의무적으로 일기를 쓰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꽤 다양한 효과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의 재현입니다. 즉 감각 표현을 통해서 기억을 도울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긍정적 회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내더라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부정적인 일들도 꽤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긍정 회고를 한다면, 즉 감사한 순간을 다시 떠올린다면,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적는다면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리는 거기 때문에 행복감을 또 느낄 수 있다 라는 맥락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감정의 표현. 앞서도 이야기 드렸고 뒤에도 예시로 감정일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다양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또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는 효과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자기 인식의 확장. 즉 자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예전에는 일기를 주로 반성의 목적이라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매일 반성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결국 반성이든 다른 내용이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자기인식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창의성과 자유. 어쨌든 매일마다 새로운 글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내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효과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집중과 명상. 글쓰기도 하나의 명상일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겠고, 그 과정 또한 몰입이니까 명상의 한 종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면의 정화,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성취감과 만족감. 내가 매일마다 실천을 하고 있다, 빼먹지 않았다. 또한 동시에 꾸준하게 쓰다 보니 나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고 등등 성장을 했다라는 맥락이고요. 시간의 흐름 기록. 당연히 일기를 쓸 때에는 날짜를 기록을 하죠. 따라서 과거 언제 또는 오늘, 이와 같이 그 흐름에 대한 기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는 개인의 기록을 넘어서 마을의 기록이자 동시에 역사의 기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인물들의 일기가 있죠. 이를테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안네 프랑크의 일기,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그런 것들은 개인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역사로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일기 쓰기는 자기를 위한 선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런 효과들도 있고 동시에 내가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들 담을 수가 있죠. 격려든 지지든 등등을 담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기억의 보존. 어쨌든 다 쓴 일기장은 보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흐른 뒤 꺼내볼 수가 있는 상황일 테니 그런 것들은 기억의 보존의 효과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상당히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저 쓰기만 해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기 쓰는 방법 어떻게 써야 될까? 물론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일기를 쓰는 방법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고 그리고 앞서 소개를 했던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감정일기 쓰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기 쓰는 방법, 일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린다. 그 다음 떠올렸으면 이제 일기를 써야 되니까 제목을 정한 뒤에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쓴다. 그리고 다 썼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혹시 고칠 부분이 발견이 되면 고친다 까지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그쵸? 어떤 것이든 관계가 없으니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오늘의 어떤 일을 떠올려서 그걸로 쓰면 된다. 분량도 관계없고 내용도 관계없고 맞춤법 띄어쓰기 다 관계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일기를 쓰는 시간, 옛날에는 잠자기 바로 전에 쓰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잠자기 전이면 졸릴 거 아니겠습니까? 비몽사몽일 것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때 말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바로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에서 저녁을 먹었으면 그 뒤에는 대단한 일들이 딱히 없습니다. 정리하고 이제 뭐 씻고 자는 정도의 일과만 남아있기 때문에 앞선 시간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떠올려 보면 충분하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잠에 취해 있지 않다. 비몽사몽이지 않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녁을 먹자마자 바로 일기를 쓸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이야기 드렸던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에서 감정일기 쓰기 이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일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감정과 일기라는 것을 더한 형태가 되겠는데 우선 목적, 효과는 특히 부정감정일 때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감정일 때는 배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적절한 감정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자기 성장의 방편이 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일기를 쓰는 방법은 어떠냐?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일기 쓰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감정일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첫 번째, 오늘의 감정 지수를 체크한다. 보통의 일기에서는 날씨를 체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즉 일자를 쓰고 그런 다음에 날씨가 어땠는가를 쓰는데 감정일기에서는 그 날씨에 대한 부분이 바로 내 감정에 대한 지수가 어떤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이걸로 바뀐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쾌한 감정이 몇 점, 불쾌한 감정은 몇 점, 이와 같이 체크를 해보는 방식이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느낀 감정들을 단어로 다 적어본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상당히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감정들을 시간 순대로 혹은 크기 순대로 한번 적어봐라, 나열을 해봐라 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 안에서 하나를 고르거나 아니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감정을 또 떠올리거나 한 다음에 그걸로 일기를 쓰면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식인데 일반적으로 쓰는 일기장 양식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선 날짜 쓰는 것 똑같죠. 그런데 다른 부분은
날씨가 아니라 감정 지수를 체크한다. 바로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쾌가 몇 점이고 불쾌가 몇 점인지를 쓰는 란을 별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이어서 하루 동안에 내가 느낀 감정 단어들을 나열을 한다라고도 이야기 드렸죠. 그 칸이 있습니다. 저 칸에다가 내가 느낀 것들을 나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10개면 10개, 3개면 3개를 차례로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르든 전체를 아우르든 일기를 써야 되니까 제목을 쓰고 그 다음 일기 내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칸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일반 일기에는 없는 양식이 되겠는데, 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달라진 감정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기쁨이든 슬픔이든 이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글을 쓰게 되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정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란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양식을 활용해서 감정일기를 써보실 것도 권장을 합니다. 특히나 아이들 가운데 오늘은 뭐 쓰라는 거야? 라고 자주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와 같이 하루는 감정일기, 하루는 신문일기, 또 다음 날은 사진일기,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들을 돌려가면서 써보게 하게 되면 아마도 그런 질문도 점차 줄어들거나 아예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줄글로만 쓰는 형식에서의 지루함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 활용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더 많은 예를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동화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 12가지 감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가운데에서 12가지만 골라 희로애락으로 구분을 지은 다음에 동화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감정일기를 쓸 수 있는 아까 그 양식,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학생들이 쓴 일기의 예시를 담아 놓았는데, 그 전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부록에 감정 단어 사전을 넣었습니다. 즉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떨 때 쓸 수 있는 것인지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활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까지 포함을 시켰으니 한번 빌려다가 읽어보신 다음에 감정일기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든 학생들에게든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겠고, 어른인 나도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일기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직 몇 개의 문종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 글쓰기가 어렵다라는 분들은 빼놓지 않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